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808만원입니다. 그래도 2월의 첫날인데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해서 플러스 5만원이고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다행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미증시가 또 한 2%대로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게임스톱이 계속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게임스톱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그 공매도와의 싸움이 계속된다, 이런 쪽으로 그 악재로 반응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스톱 지수 보시면 여기서 급락했다가 금요일날 다시 또 빠진 게 되돌아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헤지펀드 쪽에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량주들을 던져서 이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보시면 거의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하다가 지금 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요. 나스닥이 한 2%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침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듯 하다가 땡겨 올려가지고 꾸준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로 돌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플러스 한 0.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도 멈췄습니다. 오늘 그 거래소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 1,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기관이 오늘 6,8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 기관이 국내 증시를 너무 많이 팔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연기금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 막 팔아갖고 될 상황이 아닌데 너무 좀 과하게 팔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한 6천억 정도, 6,8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3,600억 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팔았던 거에 반 이상을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지수인데요. 일봉으로 보시면 빠졌던 부분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로 반등하면서 하락이 좀 멈춰진다. 오늘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시장을 봤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버려 가지고 여기서 더 빠지면 좀 심각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미국 선물지수가 하락 출발하는 바람에 이거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곧바로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하락하던 이 약재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게임스톱 사태가 어떤 기업들의 실적 악화라든가 뭐 펀더멘털 이런 쪽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레딧인가 거기서 증권 카페 개념이죠. 거기서 공매도가 너무 활개를 치니까 공매도하고 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갖고 이 게임스톱을 여기서부터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이게 20달러 하던 게 지금 거의 한 350달러까지 갈 정도로 확 끌어올려 버렸어요. 이거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완전히 몇백억 벌었답니다. 계속 여기서 가지고 사가 있다가 공매도를 한번 공격하자, 이게 처음에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이렇게 급등하는 바람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 부분이, 공매도와 개인이 싸우는 이 부분이 기업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시중의 유동성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단순하게 개인과 헤지펀드 간의 전투 뭐 이런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이 부분이 해결만 된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손실을 봤던 이유가 이건 뭐 거의 게임스톱이 다시 이렇게 하락하길래 한번 해봤으면 이제 대충 진정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승적으로 배팅을 했는데 의외로
게임스톱이 금요일날 반등해버리면서 이게 계속 더 연장돼 버리는 바람에 급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반등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매도를 공격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공매도를 하던 헤지펀드가 우량 주식을 다 던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줄이더라도 우량주를 같이 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되고 나면 원래대로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빠진 부분을 좀 되돌리는 현상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하락을 멈추고 이제 좀 진정이 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장중에 매매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제가 제일 좋게 봤던 부분은 나인테크였어요. 이게 그림이 그거 전에 제가 투자 원칙을 바꿨습니다. 100만원씩 8종목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워낙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목수가 많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종목수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종목에 200만원 최고 200만원 정도를 해서 4종목까지 매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야 종목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것 왔다 갔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상승 추세로 돌았으면 종목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유리한데 하락할 때는 종목수가 많으면 관리가 좀 어렵다. 손절하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일단 종목당 200만원까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딱 200만원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뭐 200만원 샀다가 100만원 또 다시 뭐 환매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이렇게 매매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9시 20분까지 관망 이 부분은 최대한 조금 늦게 시장을 확실하게 지켜보고 가자 이런 의미로 붙인 규칙이고요. 그 다음 한 박자 느린 매수 한 박자 빠른 매도 이건 사고 싶을 때 최대한 좀 늦게 이 하락 추세라고 봤을 경우에 최대한 많이 빠졌을 때 사자 이런 의미고 반등할 때도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빠르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원래대로 또 다시 또 되돌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제가 제일 좋게 봤던 종목이 나인테크였어요. 이 그림이 제가 봤던 급등하기 전의 모양하고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전고점 줄을 굳이 그어보자면 여기가 되죠. 앞쪽에 있는 이 전고점 저항선 쪽에서 계속 안 빠지고 꼬리 달고 이렇게 계속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시장 상황만 좋아져 가지고 어떤 약간의 호재성으로 탁 건드리기만 해도 만약 여기를 뚫게 되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주봉으로 봐도 지금 앞에 매물이 없고 월봉으로 봐도 매물이 없죠. 최고치에 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한 거는 200만원치 잡았다가 구체적인 거는 뭐 꼭 필요 없지 싶은데 일단 5,980원에 처음 매수했어요. 이 5분봉인데요. 5,980원이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서 다시 반등할 때 대충 여기쯤에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200만원 잡았다가 그 다음 급등할 때 이때 5,980원, 5,950원 두 번 매수했네요. 5,980원에 한번 잡고 그 다음 내려와서 5,950원에 한번 더 잡고 해서 200만원치를 잡았고요. 그 다음 반등할 때 6,190원에 여기에서 일단 50만원치를 익실현을 했어요. 했는데 반을 팔 걸 조금 적게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빠지길래 여기 와서 다시 또 재매수를 했습니다. 50만원치 팔은 거를. 그래서 다시 200만원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건 뭐 큰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모양이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호재성 뉴스가 하나 터지면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끌어올리게 된다면 위로 많이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밀려버리면 또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현재 괜찮아 보여서 그렇게 잡았고요. 근데 시간 외에서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것은 뭐 0.6% 정도니까요. 심하지는 않다. 그래서 시장 상황만 상승 쪽으로 간다면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600만 주 정도 나왔기 때문에요. 내일도 만약에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나온다면 위로 강하게 촥 밀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인테크를 가장 좋게 봤고요. 그 다음 그 뷰웍스는 종가에 잡았습니다. 뷰웍스는 그 종가에 이건 그 의료기 쪽에 어떤 그 렌즈 아니죠, 그 모니터 뭐 이런 쪽인데 하여튼 그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호재성 뉴스 나오고 나서 밀렸는데 오늘 양봉으로 돌리길래 요것도 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안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재성 뉴스 나왔는데 밀렸고 그 다음 또 밀리고 여기서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못 들어올렸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밀렸었고요. 오늘 되돌렸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돌리려는 힘이 강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요건 중국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속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차 환불을 아침에 좀 매매를 하긴 했었어요. 제가 이차 환불이 여기 있죠. 이차 환불을 매매했었는데 그 약간 수익 올리고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이 매물 때문에 이차 환불은 위로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같은 중국 관련주니까 뷰웍스로 대신하자 이래가지고 뷰웍스를 지금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경BK하고 태경케미칼인데요. 태경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죠. 이게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6만 명분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들어온다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2월 뭐 한 두째쯤에 어떤 날 들어온다 이러면 뉴스에 거의 도배가 되겠죠. 항공기에서 그 내리는 화이자 백신부터 해서 드라이아이스를 꽉 채운 어떤 그런 그 콜드체인 운송에 대해서 뉴스에 직접적인 어떤 조명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라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지금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게 뒤로 빠지긴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일단 100만원치를 잡았고요. 그 다음 태경케미칼 잡으면서 태경BK도 같이 잡았습니다. 이 태경BK는 탄소 포집 관련해서 오늘 보시면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환경 관련한 종목들이 풍력이라든가 CS윈도 대표적으로, 그 다음 태양광의 OCI 같은 종목, 그 다음 그린케미칼, 뭐 이건산업, 한솔롬데코 이런 종목들이 반등 나오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린케미칼 이 종목은 여기서 좀 무너져 버려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 약하더라도 태경케미칼하고 같이 붙어 있더라도 태경BK 쪽으로 해놓으면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일단 100만원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게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종목 잡은 이유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암호화폐가 33,778달러인데요. 이게 좀 올라갈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비트코인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금요일날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이 그 앨런 머스크 회장이 그 공매도를 공격하는 개인들한테 그 같이 그 레딧인가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 회장이 거기에서 그 비트코인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공격하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그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에도 공매도가 있답니다. 공매도를 공격하라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비트코인이 급등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우리 기술 투자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200만원치 잡았습니다. 시간에서 200만원 잡았는데 조금 과하게 잡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제는 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다 싶은 쪽에 비중을 좀 실어서 2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잡은 게 AP위성인데요. AP위성은 그 뉴스에 그게 나왔었어요. 뭐 무슨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수의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었는데 여기서 투자 유의 지정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단일가 거래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이 첫날입니다. 단일가 거래죠. 그래서 보통 이게 단일가 지정되고 나면
지수가 보통 밀리거든요. 왜냐하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매매를 답답해서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이 던지면 보통 단일가 지정되고 나면 뒤로 밀리는데 오늘 안 밀리고 다시 그 약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일가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이건 진짜 강하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 밀리니까 이틀만 더 견디면 되죠. 오늘 그 괜찮았고 내일 괜찮고 그 다음 괜찮고 이틀만 더 해갖고 3일 동안만 단일가 지정만 안 빠지고 이 상태만 유지해 준다면 그 다음 단일가 지정 해제되고 나면 자유롭게 위로 확 날아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AP 위성을 그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잡은 종목이 나인테크 200만원 잡았고요. 이거 시간에서 밀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 정도면 날아가기 딱 좋은 모양인데 이걸 시간에서 왜 던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래서 내일 시장 상황만 좋다면 위로 한번 그 급등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200 잡았고요. 그 다음 태경 BK 100만원 잡았고요. 이것도 시간에서 지금 살짝 돌리는 걸로 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태경 케미칼도 100만원 잡았고 비웍스 요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100만원. 그 다음 우리기술투자 200만원 잡았는데 시간에서 조금 약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한번 급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오늘 모양도 뭐 나름 나쁘지 않고 윗꼬리 없이 그냥 밀어 올렸기 때문에 내일장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잡았고요. AP위성 잡고 있고요. 대충 요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것 외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 AP위성은 시간에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로 올려야 되죠. AP위성 보유 종목입니다. 보유 종목이고 그 다음 제가 추가적으로 괜찮게 보는 종목이 러셀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참 요게 좀 특이합니다. 오늘 돌리긴 했는데 약간 불안해서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빠지는 모습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들어올리긴 했는데 이게 누르려는 힘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러셀을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 동아화성 오늘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동아화성을 제가 매수를 했었어요. 오늘 동아화성을 14,450원에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14,450원이니까 요쯤에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거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길래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렸는데 마지막에 좀 들어올려 갖고 모양이 괜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화성도 마찬가지로 그 자사주 매각했을 때 15,100원인가를 매수한 사람들이 15,10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요. 이 가격대 위로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그래서 동화성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하츠라는 종목 요즘 그 미세먼지 뭐 이런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괜찮아 보여서 이 종목 대충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A라는 이 종목 이거 진짜 그 좋아 보입니다. 가격도 좋고 급등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근데 지금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눌렸다가 돌릴 때 이럴 때 기회를 잡으면 한번 타고 나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따라 붙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당히 강해 보이니까 언젠간 한번 꺾여가지고 약간 조정받을 때 그럴 때 타이밍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 보유 종목하고 그 다음 관심 종목 대충 요 정도로 소개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셀트리온입니다. 이 종목이 그 레딧이라는 그곳 있죠. 공매도로 공격하자 하는 그곳 거기에 아마 한국 사람이 올렸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공격하자, 이 공매도를 공격하자 이렇게 글이 몇 개가 올라왔답니다. 근데 그 글에 대해서 어떤 공감하는 반응은 없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공매도가 많은 종목 이렇게 언급이 됐다. 이게 아마 오늘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호재성 뉴스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공매도 공격하자는 이게 어떤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큰 손 개미를 포함해가지고 단결해가지고 셀트리온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우르르 공격해서 그냥 급등시키는 이런 일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갔고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개미들이 항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공매도가 지금 1년 연장해놨는데 기한이 다 됐는데 3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공매도 치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을 한번 공격해가지고 정신이 벌쩍 들도록 급등함 시켜가지고 게임스톱처럼 한 뭐 100배, 200배 뛰어 올라가지고 공매도가 파산하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관련한 그런 쪽의 뉴스들로 해서 셀트리온이 올라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그 댓글에 포메탈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요. 이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지금 압도적 1위가 됐습니다. 그 2위가 윤석열 총장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뭐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급등할 그런 좋은 조건을 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이제 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인지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그런 쪽의 테마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중공업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 해버리고 정세균 총리는 지지율이 여전히 뭐 5%대 정도로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겁나서 못 들어갔는데 만약에 정세균 총리 쪽에 어떤 지지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수산중공업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 중에 오늘 보시면 동신건설이 옛날에 제일 대장이었고 쭉 한번 눌러볼게요. 동신건설, 그 다음에 토탈소프트, 수산 ENT 보시면 많이 올라와서 지금 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땡겨 올리기가 상당히 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1이기 때문에 그 재료는 아주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리기에는 조금 벅차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후발주자에서 뭔가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신라 SG도 강하게 끌어올렸었는데 오늘 뒤로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한번 끌어올렸던 종목을 계속 끌어올리지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나서 이익 실현하면서 빠지고 다른 종목이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동신건설 같은 종목은 이제 워낙 최초의 대장이니까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 뭐 토탈소프트나 그 다음 뭐 수산 INT 이런 종목들은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기 좀 어렵고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AP위성도 제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 관련 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잡아놓으면 올라가지 않겠냐 싶고, 신라SG는 한번 시세나고 눌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또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화공영도 한번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등을 안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관련주로 한번 올랐기 때문에 다시 상황이 된다면 올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기회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TPC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포메탈도 여전히 시세가 끝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풍력 부품 관련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재료가 맞아줘야 이게 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 관련주가 급등하면 그 풍력 관련주라는 걸 등에 업고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강하게 쫙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메탈 같은 종목도 저는 계속 노려 봅니다.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이 압도적이니까요. 그걸 이재명 관련주는 순환매로 계속 돌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강하게 올라갈 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쭉 한번 눌러보시면
그 코맥스 이런 종목도 올라가다가 지금 뒤로 미끌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죠. 정다운, 뭐 대성미생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황만 좀 좋아지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쏠려고 딱 지금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오리엔트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쏘면 이제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아주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도 이 종목은 노리고 있는 종목이고, 단지 이제 올라갈 때 보면 봉이 조금 짧아가지고 급등 이런 모습은 여기서는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방향만 돌리고 나면 한번 위로 강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